자, 포토스케이프를 잠깐 열까요? 저번에 사진 받으신 게 있으실 텐데 사진을 받으신 게 만약에 없거나 다른 내가 필요한 사진을 받겠다 하신다면 일단은 크롬 창을 여시고 포토스케이프나 언스플래시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언스플래시로 가서 오늘은 자료를 받아 볼게요. 사진이 없을 것까지 일단 생각해서 사진을 제가 2장 정도, 일단 3장 정도? 네, 받아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언스플래시에다가 일단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그림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림을 찾으실 때는 영문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언스플래시는요. 자, 만약에 제가 컴퓨터라고 찾는다. 그럼 이렇게 컴퓨터 그림들이 보이고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그림을 선택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컴퓨터 안 찾아도 돼요. 본인이 원하시는 걸 찾아주시면 되세요. 일단 저번에는 제가 포토스케이프에서 활용할 때 픽사베이를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이트인 언스플래시로 들어온 거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았다면 이 사진을 저장할 때는 여기 다운로드 프리 옆에 표시 보이죠? 이 표시를 눌러서 미디움 사이즈, 스몰 사이즈, 라지 사이즈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거의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타이틀 제작 정도다 하면 966픽셀이거든요, 가로가. 그러면 1920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큰 것도 좋지만 너무 크면 우리가 조절해서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1900픽셀 정도를 개인적으로는 잘 활용하고 있고요. 바탕화면에 만약에 내가 타이틀을 만들 거라면 가급적이면 사진 폴더를 또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새 폴더를 해서 여기다가 제가 타이틀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 안에다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3개 정도만 마음에 드는 사진들 좀 골라보죠. 디자인 하는 거는 3가지 방법 정도를 한번 알려드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편집해서 한번 넣어 보시고요. 타이틀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툴들 알려드렸을 때 그 방법으로 하면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또 다른 방법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 받을까요? 자, 이미지 받을 시간 잠시 드릴게요. 일단은 본인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았을 때 타이틀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블로그를 따로 들어가시지 않더라도 일단 제가 블로그를 먼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블로그에 들어가서 내 블로그를 갔을 때 여기 보시면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상단에 내 메뉴 세부 디자인 설정. 여기에 이따가 넣을 것이 바로 이쪽에 있는 타이틀인데요. 타이틀은 기본적으로 직접 등록으로 가보시면 가로가 966픽셀, 세로는 50에서 600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내가 1단형이냐 2단형이냐 이런 거 고르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할 건데요.
블로그의 타이틀 사이즈를 보시는 거는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타이틀이라는 데를 가서 직접 등록을 눌렀을 때 사이즈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보통은 가로가 966, 세로는 50에서부터 600까지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966에 300픽셀 정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디자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좀 블로그 타이틀을 좀 크게 만들겠다. 그러면 600으로 만드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디자인을 타이틀을 얇게만 주겠다면 50으로 만드셔도 돼요.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예시로는 예시로 제가 잡은 거는 966에 300픽셀 정도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맘대로 제작하세요. 600까지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966에 600픽셀까지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타이틀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포토스케이프에 사진 편집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포토스케이프 사진 편집. 자, 여기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방법은 이미지의 사이즈를 딱 맞춰서 제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창을 띄울 건데 이때 메뉴에 보시면은 새 사진 만들기라고 있어요. 새 사진 만들기. 거기서 사이즈를 아예 966에 300픽셀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굳이 안 찍어도 되는데. 자, 이렇게 제작을 먼저 해보실래요? 자, 포토스케이프 창이고요. 메뉴에서 새 사진 만들기. 그래서 가로는 966, 세로는 300. 색상은 흰색으로 할게요. 그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넓은 판이 하나 나왔죠? 보시기 좀 불편하시면 제가 이쪽에 좀 붙여서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창이 좀 작아 보이긴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좀 나을까요? 이쪽이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크니까 글꼴을 조금만 줄일게요. 한 20포인트 정도면 그래도 보는 데는 부담 없죠? 여기서 맞춰서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사진을 여기다가 가져와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사진을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개체에서 보시면 그림 있어요. 저는 일단 간단하게만 할 거니까 응용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체에서 그림 해서 여기서 내가 아까 전에 필요한 사진을 가져오는 거예요. 물론 편집이 되어 있는 사진이 있다면 그런 걸 가져오면 되겠지만 저희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만 해볼 거니까 아까 전에 그냥 받으신 사진으로 할게요. 제가 아까 타이틀이라고 이름을 줬었고요. 폴더를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해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크기를 맞춰서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세 번째로는 글씨를 적으면 되죠. 간단하게. 그래서 개체에서 여기 글쓰기.
이렇게 들어가서 글씨를 쓴 거예요. 뭐 한일컴퓨터 학원이면 한일컴퓨터 학원. 크기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늘려도 되는데 어차피 가장자리 여기 크기 조절 버튼으로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목이니까 좀 더 꾸미고 싶다면 외곽선이나 그림자를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외곽선은 흰색, 그림자도 내가 어느 정도를 줄지 정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뭐 글씨를 내가 적당하게 키워가지고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더 적고 싶은 게 있다면 더 꾸며서 만드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까지가 다 됐다 라고 한다면 저장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이쪽이 안 보여서 좀 늘려야겠다. 그쵸? 여기 보시면 저장이 있어요. 그럼 요거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제일 아마 간단한 방법이긴 할 거예요. 자, 저장을 하려고 보니까 자, 저장을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떠요. 그쵸? 근데 보니까는 저처럼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사진 크기 확대할 거냐 물으면 그거는 아니요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사이즈를 960에 966에 300으로 제작을 했다면 이 사이즈로 타이틀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그림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여기 상자보다 빠져나갔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약간 위쪽으로 삐져나갔네요. 얘가 어떤 얘기냐면 그림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갔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여기 삐져나간 부분까지를 더 넓혀서 저장할까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이즈가 안 맞겠죠. 그래서 이때는 아니오를 누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고 일단 내가 타이틀에다 저장할 거니까 바탕화면에 타이틀이라고 만들었던 곳에 뭐 저장하면 되겠죠? 타이틀 1이라고 이름 줄게요. 자, 아마 제일 간단한 방법일 거예요. 물론 더 꾸밈 요소라고 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 도형을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어떤 요소들을 적어서 꾸며주신다면 그가 이거 이제 꾸밈에 대한 요소니까 활용이 아마 좀 더 이쁘게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인 부분만 일단 설명을 드려봤어요. 어렵지는 않죠? 자, 1번. 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방법도 하나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사진의 일부를 잘라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실 거는 이번엔 사진을 가져올 거예요. 아까 바탕화면에 제가 타이틀이란 폴더가 있었고 내가 만약에 잘 나올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 여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저장 안 할 거니까 아니요 할게요. 자, 여기서 일단 사진을 먼저 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건 뭐냐면 자르기로 가서 자르기 비율 크기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르기 비율 크기 지정을 할 때 사이즈를 여기서 아예 966에 세로 크기는 나는 300으로 주겠어 라고 설정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966 세로 300으로 하겠다 라고 설정을 했다면 요런 상자가 하나 생겼을 건데요. 이 상자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게 늘려서 조절해 주세요. 근데 그때는 여기 있는 가로나 세로를 조절하기 말고 반드시 대각선으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부분이 들어가도록 위치 영역을 잘라내는 거예요.
자,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 사이즈가 달라졌겠죠. 그쵸? 그래서 세 번째로는 기본에 가셔서 크기 조절을 해요. 사이즈를 똑같이 아까 966으로 가로를 맞추면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도 맞춰질 거예요. 가로를 966으로 다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사이즈가 이제 알맞게 조절이 됐을 테니까 물론 이제 꾸미는 요소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일단 글씨만 해서 좀 깔끔하게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쵸? 저장하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일단은 좀 제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로 소개를 해드려 보고 있어요. 타이틀 2번 방법이에요. 자, 사진의 일부를 잘라서 타이틀을 제작을 했을 땐 일단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사진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좋을 거고요. 안 좋은 점이라면 사진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기 좀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장단점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방법. 이번에는 페이지를 활용한 타이틀 제작 방법입니다. 자, 일단 페이지 탭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사이즈를 966에 300픽셀로 설정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966에 세로는 300으로 조절을 하죠. 뭐 기호에 따라 600이 좋으신 분은 600으로 넓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그리고 레이아웃을 고르는 거예요. 배경은 저는 흰색으로 할게요. 자,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 뭐 이런 형식으로 골랐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사진을 채워 넣으시면 되죠. 저는 사진 개수가 3개니까 이걸로 할게요. 아까 타이틀에서 사진을 그냥 끼워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위치는 배치해 주시고 얘도 끌어다 넣고 배치해 주시고 얘도 끌어다 넣고 배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배치를 합니다. 어려울 거 없죠? 여백이나 둥글기는 이제 기호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 편집하러 가기. 사진 편집하러 가기를 누른 다음에 글씨를 적으시면 돼요. 나머지 뭐 적는 거는 생략할게요. 마음에 들게 꾸며서 마음에 들게 배치가 됐다면 저장. 얘는 타이틀 3번. 자, 가급적이면 제가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 방법이 제일 복잡한 방법이실 텐데요.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던지라 쉽게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네 번째 방법은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타이틀을 제작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저번에 보여드린 게 한일 컴퓨터학원 적은 그 검색바 있죠? 그 모양을 하나 만들어서 해볼 건데요. 가급적이면 그런 걸 만들 때는 배경은 좀 깔끔한 걸 활용하는 게 좋아요. 아예 흰색 배경도 좋고요.
왜냐면 만들어지는 게 JPG는 해상도가 좋게 만들어지지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은 JPG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GIF라는 확장자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컬러가 256컬러에 완전 색상으로 따지면 216컬러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막 화려한 사진의 경우는 주변이 다 좀 지저분하게 사진이 아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만약 잘라서 하신다면은 이렇게 좀 흰색 배경이 있는 좀 깔끔한 그런 사진을 쓰시면 좋고요. 아예 더 좋은 거는 아마 배경이 없는 사진에서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거란 생각은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새 창을 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메뉴에서 새 사진 만들기. 사이즈는 966에 300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처음 이제 디자인 요소들은 나머지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아마 꾸밀 것들은 뭐 별다른 건 없어 보이고요. 뭐 예를 들어 여기는 네이버. 저번에 했던 대로 일단 제작을 해볼게요. 뭐 외곽선이나 그림자는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없애서 깔끔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길게 사각형의 박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니까 약간 둥근게 할 거면 둥근 사각형으로, 둥글기를 너무 많이 주진 말고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글씨는 여기다가 검색이라고 저번에 적었었어요. 색깔은 흰색으로 해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버튼 위에다 올려놨었습니다. 색깔이 어째 투명도가 있어서 투명도를 없애 놓을게요. 아마 저번에 하나 더 한 거라면 이 검색에다가 그림자 한 개를 더 넣었을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검색 버튼이 좀 튀어나와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선택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해 놓을 수도 있고 디자인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실제 내용인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글씨를 입력할 때 타입 툴로 입력을 하죠. 한이라고 적고 글씨는 까만색으로, 그림자는 안 넣고 확인을 했어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표시를 해야 되려나? 자, 일단 이렇게만 적을게요. 제가 한이라고 적었고 저장을 바로 할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에다 그냥 1이라고 보기 좋게 그냥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리를 눌러요. 리가 속성 고치기예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1 해서 확인, 그러고 요거도 저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2. 또 요거를 리를 눌러요. 여기다 컴 확인,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3번. 그 다음 다시 리를 눌러서 뒤에다 퓨 확인,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4번 저장. 또 다시 리 뒤에다 터 확인,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5번 저장. 그 다음에 다시 리 이 뒤에다 확인,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는 이제 6번으로 적고 저장. 다시 리 눌러서 이 뒤에다 원 하고 확인,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가 이제 7번.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차례잖아요. 자, 세 번째로 애니메이션은
GIF 애니메이션이라는 탭으로 눌러요. 자, 그럼 GIF 애니메이션 탭으로 왔을 때 아까 전에 타이틀에 1, 2, 3, 4, 5, 6, 7을 선택한 후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사이즈는 캔버스 크기 지정으로 사이즈를 966에 300픽셀로 제작을 하고요. 그죠? 표시 시간을 몇 초를 줄지, 예를 들어 50을 주면 0.5초. 그 다음에 내가 한일 컴퓨터 학원하고 원자에서 오랫동안 있게 할 거니까 이 끝에 것만 표시 시간을 예를 들어 뭐 200으로 2초 동안 버티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다면 저장하시면 돼요. 얘는 타이틀 4번이죠, 지금.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총 4가지 만드는 방법들을 한 번씩 봤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 중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서 타이틀 한번 제작을 해보세요. 타이틀 제작은 지금 49분이니까는 이따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11시부터 제작을 해보죠. 자, 본인의 블로그를 좀 열어주세요. 일단은 제가 블로그를 원래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이긴 했는데 일단 타이틀이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냥 기본 디자인으로 바꿨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냥 넣어보셔도 되고 혹시라도 바꾸실 분은 내 메뉴에 보시면 여기 스킨 변경이라고 있어요. 스킨 변경에 가보시면 여러가지 네이버에서 적용하는 스킨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바꾸실 스킨을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도큐먼트로 바꾸겠다 그럼 이렇게 누르시면은 도큐먼트 형식으로 바로 적용해서 바꿀 수가 있으니까 혹시 그냥 기본 스킨으로 바꾸실 분은 이렇게 눌러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바꿔야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에 따라 다를 것 같아서 일단 요 정도로만 설명하고요. 다만 저는 이전에 이제 스킨을 다른 배경을 깔아놨었거든요. 베이직으로 할게요, 일단. 그래서 그 배경을 없애느라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 메뉴에 가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세부 디자인 설정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설명드렸던 위치죠. 세부 디자인 설정. 여기에서 타이틀을 지금 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혹시 타이틀이 꺼져 있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여기 타이틀이 꺼져 있다면 메뉴를 다시 한번 보는데요. 내 메뉴의 관리로 잠깐만 가볼게요. 여기 꾸미기 설정에 보시면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위젯을 깔아 넣을 곳이 바로 레이아웃 위젯 설정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레이아웃 위젯 설정은 첫 번째 여기 지금 보시면 1단형 레이아웃을 보통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전체 정렬은 중앙 정렬, 글 영역은 넓게 해서 메뉴 사용엔 지금은 타이틀을 넣을 거니까 타이틀이 열려 있어야겠죠? 혹시 닫아져 있는 분은 타이틀만 좀 체크해 주세요. 나머지 위젯에 대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요 메뉴를 찾아가는 건 내 메뉴의 관리로 간 거고요. 꾸미기 설정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서 일단 타이틀이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기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세부 디자인 설정에 타이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체크되어 있는지만 좀 먼저 봐주시고 혹시 글 영역이 보통으로 되어 있다면 넓게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내 메뉴의 세부 디자인 설정이에요. 세부 디자인 설정 클릭. 타이틀에 직접 등록을 선택해 주시고요. 영역 높이는 제가 966에 300으로 했으니까 영역 높이는 300으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파일 등록을 할게요. 아까 바탕화면에 제가 타이틀이란 폴더를 만들어 저장했었던 타이틀 1, 2, 3, 4번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고 열기를 해주시면 타이틀이 이렇게 들어가지겠죠? 그러고 적용하면은 끝! 네, 간단하게 이렇게 달아봤고요. 저는 여기 지금 보니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게 배기 싫으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세부 디자인 설정에 타이틀 넣으실 때 보시면 블로그 제목이 표시돼 있죠. 이러면 아까처럼 여기 저처럼 이렇게 제목이 붙거든요. 그럼 이 제목을 표시를 꺼놓게 된다면 화면이 커서 안 보이죠? 이렇게 제목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타이틀만 깔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깔끔한 어떤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 제작하는 거 한번 깔아보는 거 해보시고 잘 되시거든 미리 캔버스를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 해보세요.